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4일 오전 11시 18분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전만 같지 않았지만 올해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 묻혀가는 느낌입니다. 한 해를 고생한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연말을 연말답지 못하게 보내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구독자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2025년 새로운 희망이 설정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우먼은 암호화폐 관련 채널이니까 관련된 사람의 2025년 희망을 하나 공유드리면 SEC의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의 위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크립토 맘으로도 불리는 헬터 피어스가 2025년에 그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SEC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들보다 기술과 그리고 그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수많은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SEC와 현재 수장 게리 겐실러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거론이 되어 있었죠. 불명확한 규제와 관할권을 남용한 집행 조치로 인해서 업계가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에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기술과 잠재력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당이 되기를 바라는 그녀의 발언은 진정으로 긍정적 방향으로의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저마다의 2025년 희망이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와 그리고 USDC 이렇게 주요한 플레이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는 테더가 더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더의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유럽 시장에서 EU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로 인해서 다수의 유럽 내 거래소가 테더를 상장 폐지한 사실을 아실 겁니다. 또한 테더 위기론의 핵심은 투명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더는 자산 구성을 공개하면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준비자산금이 100% 이상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적인 회계 감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더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준비자산금이 실제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테더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USD의 등장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투명성과 안전성입니다. 즉 규제 준수를 철저하게 해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리플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즉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커져나갈 것이 분명한데 이 커져나가는 시장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준수라는 점을 리플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리플사가 발행하는 RUSD가 미국 국채와 그리고 상업용 자산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글로벌 결제와 디파이, 실물 자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혼선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23일 리플과 SEC를 합의와 관련해서 법원에 출두하라 라고 했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아마도 다른 소송과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과 관련된 소송은 SEC와 진행되는 소송 말고도 캘리포니아에서 브래들리에 의한 집단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 아실 겁니다. 후자의 집단 소송은 SEC와의 소송이 아니고요. 리플이 본인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고소한 브래들리라는 투자자가 집단 소송을 건 건이었고요. 중간중간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소송은 대부분의 쟁점은 법원이 기각을 했고요.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배심원 재판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12월 23일까지 조정과 관련된 질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12월 23일 조정에 대한 단어가 나와서 SEC와 관련된 소송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SEC와의 소송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월 15일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이 그 날짜에 제출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 교체 이후로 항소 브리핑 제출 기한을 연기할지는 그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SEC 수장 폴 애킨스가 리플과 SEC 소송을 특히 항소를 종결시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폴 애킨스의 행보를 봐서는 종결 가능성도 시장은 높게 보고 있지만 게리 겐실러가 물러날 때까지 아주 일을 지저분하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퇴임 전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람을 승진시키는 일을 최근에 진행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십자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폴 애킨스가 와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임 날짜를 앞두고 지금은 본인의 업무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승진이나 새로운 일로의 발령 등은 그것이 타임라인이 있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해야 할 새로운 리더십 체제가 만들어가야 할 일이지 사임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대목만 봐서도 게리 겐실러의 사육이 규제기관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X에 XRP 가격이 10x times라는 문구를 적으면서 커뮤니티에 또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그 기대감은 XRP 가격이 10배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이고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킬 목적의 글이었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글과 말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XRP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 인피니트 블록이 엘리시아와 함께 XRP 레저 기반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 출시를 완료하고요. 약 10만 달러의 자산을 수탁했다고 24일에 밝혔습니다. 네, 엘리시아의 계획에 대해서는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인피니트 블록도 함께 참여해서 해당 계획을 이제 막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향후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인피니트 블록이 IM뱅크와 그리고 SK증권 등 국내 대표 금융사를 주주사로 두고 또 핀테크에 특화된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의 간접적인 토큰화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리플이라서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